커머리급 자격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출제 이력이 높은 중요한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다뤘습니다. 커머리급 실기 족보 무작정 따라하면 됩니다. 통합 기능 문제 접근 전략입니다. 통합 메뉴는 데이터의 통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의 아이콘이 좀 작아요. 그래서 반드시 통합 메뉴 위치를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할 레이블에서 첫 행과 왼쪽 열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다시요. 첫 행과 왼쪽 열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요거 주목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만능 문자 사용법 요것도 같이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월 데이터, 2월 데이터, 3월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사별 제품별 평균값을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회사별 제품별 합계값을 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합계값을 구하는데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무슨 전자 회사만 따로 모으고요. 무슨 테크 회사만 따로 모으는 문제입니다. 1번 판매 평균을 먼저 계산합니다. 결과값을 잡을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요. 데이터의 통합 눌러줍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평균이죠. 그래서 함수를 평균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참조 영역을 잡습니다. 참조 영역 선택한 다음에 1월 판매 현황 헤더까지 포함해서 잡아주고요. 추가 2월 데이터 헤더까지 포함해서 잡고 추가 3월 데이터 헤더까지 포함해서 잡고 추가하고요. 그 다음 사용할 레이블 자 이쪽에 첫행 체크하고요. 왼쪽 열 체크합니다. 다시 첫행과 왼쪽 열 반드시 체크 확인하고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면 평균값 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기능을 이용한 판매 합계 계산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값을 잡을 범위를 잡아주고요. 데이터의 통합을 눌러줍니다. 만약에 이 앞에 참조 영역이 있다면 다 삭제해 주시고요. 보통은 시험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 한 페이지 내에 집어넣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가 남아서 그래요. 혹시 남아있다 그러면 지워주시고요. 다 똑같이 다시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함수죠. 함수의 합계 선택해 주고요. 참조 영역 마찬가지로 1월 데이터 헤더까지 포함해서 추가 2월 데이터 헤더까지 포함해서 추가 3월 데이터 헤더까지 포함해서 추가 그 다음 첫행과 왼쪽 열 모두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판매 현황의 합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회사명이 무슨 전자 데이터만 모으고요. 무슨 테크 데이터만 모으는 계산이에요. 만능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회사명 밑에 별표 그 다음 전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두 번째는 별표 테크 라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나머지는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먼저 결과를 적을 범위를 잡아주고요. 데이터에 통합 눌러서 대화상자 엽니다. 기존에 이렇게 참조 영역이 있다면 삭제해 주시고요. 보통 시험장에서는 참조 영역에 기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합계값을 구해야 되니까 합계는 그대로 두고요. 참조 영역은 똑같습니다. 1월 판매 영역 추가 2월 판매 현황 추가 3월 판매 현황 추가하고요. 첫행과 왼쪽 열 잡아준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요. 전자 데이터만 모으고요. 무슨 테크 데이터만 모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문제 접근 전략입니다. 메뉴는 데이터의 예측 그룹에 있습니다. 예측 그룹 안에 가상 분석 안에 바로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변경할 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변경 값을 지정하고요.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위한 변경할 셀 그리고 변경할 값을 지정하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약을 클릭해 줘야 돼요. 좀 뜬금없죠. 요약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약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결과 셀을 지정하면 됩니다. 손실금액 현황 표에서 불량률 바로 C15셀에 있는 불량률이 변동에 따라서 손실금액의 합계 G13셀에 있는 손실금액의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셀 이름을 정의합니다. C15셀은 불량률, 변동셀은 불량률이라고 이름 짓고요. G13셀, 결과셀은 손실금액 합계로 이름을 정의합니다. C15셀 클릭하고요. 이름 상자에 불량률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주면 불량률 이름 정의됐고요. G13셀 클릭하고요. 손실금액 합계라고 마찬가지로 이름 상자에 적어줍니다. 손실금액 합계. 엔터 치면 셀 이름의 정의가 끝난 겁니다. 시나리오 1을 만듭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불량률 증가고요. 불량률은 3%예요. 현재 불량률이 2%인데 이게 3%가 되면 손실금액이 얼마로 바뀝니까? 이거 시나리오 짜보세요 라는 거예요. 시나리오 메뉴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 안에 가상 분석 속에 시나리오 관리자 있습니다. 자, 이거 눌러주면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 열리고요. 첫 번째 거 시나리오 1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눌러서 시나리오 1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불량률 증가 되어 있으니까요. 불량률 증가 써주면 돼요. 자, 변경 셀은 C15셀이죠. 기존 내용 지워주고요. C15셀 클릭해서 변경 셀 입력하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2%인데 얼마로 변경할 겁니까? 물어보죠. 불량률은 3%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0.02 지워주고요. 0.03 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완료됐고요. 추가를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추가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 불량률 감소죠. 불량률 감소 적어주고요. 변경 셀은 C15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불량률 감소의 불량률을 얼마로 설정할 겁니까? 물어보고요. 1%니까 0.01 입력하고요. 추가가 아니고 이제 확인 눌러줍니다. 이제 가장 틀리기 쉬운 거요. 보통 가장 밑에 있는 거 요쪽 누르기가 쉬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요약입니다. 우리는 요약을 눌러줘야 돼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내라고 했으니까 요약을 눌러줘야 됩니다. 요약 누릅니다. 그러면 결과 셀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시나리오 불량률 변경에 따른 결과 셀의 위치는 G13셀이죠. G13셀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주면 새로운 시트가 열리고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불량률에 따른 손실금액의 합계가 보입니다. 현재 값은 2%인데 3%로 가면 얼마로 되고요. 1%로 가면 얼마로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전략입니다. 목표값 찾기 메뉴는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면 되고요. 목표값 찾기 대화 상자에서 수식 셀, 찾는 값, 그리고 값을 바꿀 셀만 입력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얼마가 되려면 이게 목표값 찾는 값이겠죠. 그리고 그 목표값의 위치, 이게 바로 수식 셀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값을 바꿀 셀입니다. 목표값 찾기 메뉴를 찾습니다.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속에 목표값 찾기 눌러주면요. 대화 상자 열 수 있습니다. 수식 셀은 손실 금액의 계산이 있는 부분이죠. G13셀입니다. G13셀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해 주고요. 찾는 값은 2000000이에요. 손으로 입력합니다. 2000000이요. 마지막으로 값을 바꿀 셀이요. 불량률 C15셀이죠. C15셀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확인 눌러주면 목표값이 2000000이 될 때 해당하는 목표값 불량률 3.47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면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표 문제 접근 전략입니다. 1단계로 계산 수식이 있는 셀을 테이블의 좌측 상단 혹은 테이블의 상단의 등호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2단계로 범위 설정이 중요한데요. 수식, 그리고 열의 변화값, 그리고 행의 변화값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행의 변화값이 없는 경우라면 수식, 그리고 행의 변화값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3단계로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에 가서 데이터 테이블의 행 입력 셀 그리고 열 입력 셀을 찾아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기간과 이율에 따른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자, 만기 금액은 C6에 주어졌다, 계산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산식 만기 금액은 C6에 있습니다. 1단계로 데이터표의 좌측 상단 바로 여기에 등호를 이용해서 C6셀을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3875334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적혀 있게 되죠. 2단계로 수식, 열 변화값, 그리고 행 변화값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잡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에 들어가서 데이터 테이블 대화 상자를 열고요. 행 입력 셀, 행의 방향이니까 바로 이 방향이죠. 기간입니다. 기간 데이터는 C5에 있죠. C5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열 입력 셀, 열은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은 이율 방향입니다. 이율은 C4에 있죠. 열 입력 셀 클릭해 주고요. C4 클릭해서 입력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기간과 이율에 따른 만기 금액 데이터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 변화값이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이율만의 변화에 따른 만기 금액을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이터표 부분의 상단 부분에 등호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합니다. 수식 C6셀 클릭해서 입력하고요.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수식과 열 방향 변화값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데이터 탭, 가상 분석, 데이터표 메뉴 클릭해서요. 데이터 테이블 대화 상자 엽니다. 이 경우에는 행 입력 셀은 없고요. 열 방향만 변화가 있죠. 열 방향 입력 셀 바로 이율이니까 열 입력 셀 클릭해 주고요. 열 입력 셀 선택해 주고요. 이율에 해당되는 값 C4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면요. 이율의 변화에 따른 만기 금액의 변화 값을 데이터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 접근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무조건 정렬을 수행해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정렬을 수행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합 메뉴는요.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 보면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부분합 기능을 수행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첫 번째 부분합을 수행하고 추가 부분합을 계산할 때 이때 반드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걸 해제해야 됩니다. 자, 다시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됩니다. 부분합 문제는 이렇게 예시 결과를 문제에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 결과를 보면서 차분히 문제를 풀면 되고요. 먼저 정렬하는 거 요거 잊지 말고요. 나머지는 문제의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부분합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분합 기준은 이렇게 제시됩니다.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라 라고 제시되죠. 범위 잡고요. 데이터에 정렬 눌러서요. 기준은 학과, 오름차순 확인하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제 학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부분합 메뉴는 데이터 탭에 개요의 부분합에 있어요. 부분합 눌러주면 이렇게 대화 상자 열려요. 제일 먼저 학과별로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룹화할 항목은 학과입니다. 학과 확인해 주고요.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최대고요. 합계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계산 항목은 합계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학과별로 최대값을 구했고요. 전체 최대값도 구했습니다. 두 번째 태도 점수, 봉사 점수, 평가 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죠. 범위는 동일하고요. 부분합을 한번 다시 추가로 적용합니다. 그룹화할 항목 학과 동일하고요. 자, 이번에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용할 함수는 최대가 아니고 평균입니다. 계산 항목은 태도 점수, 봉사 점수, 평가 점수죠. 자, 합계 지워주고요. 태도, 봉사, 평가 점수 이렇게 체크해 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기능을 해제시켜야 기존 값이 유지되면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해제시키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제 각 태도 점수, 봉사 점수, 평가 점수에 대한 평균에 대한 부분 합도 추가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와 실기를 한 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초단기 합격 비법 교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기존 20여 년간 출제된 모든 문제에서 유효한 모든 문제를 골라내고요. 이걸 분석해서 1400여 개의 필기 문제, 그리고 26개의 실기 족보 문제로 구성된 문제집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핵심 이론이 먼저 정리되어 있고요. 바로 뒤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도 이론이 자연스럽게 기억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교재 구매 링크와 무료 유튜브 강의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